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쓰레기 거절하기. 너무 많은 물건으로부터 해방한 어느 가족의 도전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쓰레기 거절하기라는 책. 이 책은 산드라 크라우트 비슐의 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거절하기. 출간은 2020년 9월 28일 되었고, 이 분야는 사회과학, 환경문제, 환경운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제로에서 쓰레기 제로까지 과잉을 거부한 어느 가족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연일 뉴스에서 곧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다. 쓰레기를 안 만들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여기 어느 가족의 유쾌한 도전이 있다.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에 이은 두 번째 도전, 쓰레기 거절하기. 이웃과 차를 공유하는 실험을 하고, 냉장고는 절반만 채우고, 패션 욕구는 벼룩시장에서 해결하는 동안 지출은 줄어들었고, 가족들은 쓰레기 제로 삶을 위한 토론과 열정으로 긴밀해졌다. 실험이 앞으로 이어진 10년 동안 세 아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가볍게 꾸리게 되었다고 엄마 산드라는 말한다. 부모가 보여주는 선의의 도전과 거기에 따르는 동의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세 아이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은 이 책의 또 다른 재미다. 함께 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한 만큼 가볍게 즐기면서 해나가는 쓰레기 거절하기. 물건도 쓰레기도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의 삶을 가볍게 꾸려나가는 이 가족의 유쾌한 도전은 너무 많은 물건을 안고 사는 나에게 지금 괜찮으냐고 물어온다. 이 책의 차례는 들어가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에서 일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정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참했나요? 플라스틱 없이 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쓰레기의 출발점은 어딜까? 이런 질문들을 일부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2부는 실험입니다. 7년의 실험, 반쪽짜리 자동차, 강제적 채식주의자, 고쳐 쓰고 덜 쓰고, 포장용기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 냉장고 절반만 채우기, 그리고 식품 구조 운동, 공짜 가게로 물건의 수명 연장하기. 3부는 실험에서 운동으로 이웃과 함께, 거부, 포기의 즐거움, 먹을거리의 가치와 푸드 쉐어링, 교환 학생 제도의 생태 결산표, 슬기로운 디지털 기기 사용법, 지혜롭게 비우기, 물건의 새로운 가치 업사이클링, 물건과 정보의 공유로 모두 함께, 우리 실험에 대한 짧은 총평, 내 몫에 책임을 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후기와 용어 설명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책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는 쓰레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쓰레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여전히 그 터널 속에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외출도 외식도 조심스럽다. 팥빙수도
배달이 되는 놀라운 시스템이라 동네마다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고 택배 기사가 바쁘다. 그 덕분에 집집마다 내놓는 쓰레기 양이 늘기 시작했다. 연일 뉴스에서 곧 쓰레기 대란이 있을 거라고 또 보도한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분리수거라도 제대로 하면 되지. 모른 척 넘어간다. 우리는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 알고는 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평범한 가족의 유쾌한 반란과 도전.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남편과 분리수거만 잘 해도 된다고 생각하던 아내, 그리고 욕구 왕성한 10대 아이 셋, 5명의 평범한 가족이 있었다. 엄마 산드라가 2009년 9월 어느 날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말았다. 지구를 덮어버린 플라스틱의 위험을 보고 난 뒤 호기롭게 딱 한 달만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남편과 세 아이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단 재미없으면 당장 그만두기.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작한 플라스틱 제로 실험은 쓰레기를 거절하는 삶으로 이어졌다. 처음 플라스틱 제로 실험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드라 가족은 100%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맥주병과 잼 뚜껑에 있는 합성수지.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맥주와 잼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실험의 큰 원칙이 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고 재미였다. 그리고 실험을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들을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본질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드라 가족은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제로 실험을 쓰레기 없는 삶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실험이 삶으로 이어지는 10년 동안의 시간, 먹고 입고 움직이는 모든 생활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줄여나가는지, 선택의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지, 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자동차가 고장난 뒤 차 없이 몇 달을 지내다 뜻맞는 이웃을 만나 7년이나 차를 공동 소유한 이런 이야기. 그 반쪽짜리 차를 타고 떠난 여름 휴가에서 맛본 물건으로부터의 해방감. 1+1에 휘둘리지 않고 절반만 채운 냉장고로 가벼워진 이야기.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식품이 생산량의 3분의 1이라는 사실에 마트의 대형 쓰레기장을 터는 사건까지. 집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버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이 생산 과정에서 어떤 오염을 일으키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 새 것을 권하는 사회, 새 차에 대한 오해.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오래된 차는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 차가 환경에 덜 해롭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자동차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체 차 운행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의 15% 내지 20%가 나온다. 만일 새 차가 100km의 연료 1리터를 덜 쓴다면 1년에 1만 킬로미터를 20년 달려야만 그것을 생산할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기술이 발전해 엔진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차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혼자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효율성은 떨어진다. 단순하게 말하면
차를 덜 타는 것이 운행과 생산으로 생기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새 차로 바꾸는 시기도 멀어지는 것이고, 차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컴퓨터, 전자제품, 옷,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다. 산드라 가족이 플라스틱 제로에서 쓰레기 거절하기로 나아간 것은 결국 물건을 오래 쓰고 덜 써야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건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고장나면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치려면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수리비가 더 드니 새 것을 사라는 이야기를 흔하게 듣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그럼 사회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개인이 하는 건 달걀로 바위치기일까?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꾸준히 하면 바위에도 금이 간다. 산드라 가족의 유쾌한 도전과 실험은 친구에서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헌 옷이나 물건을 공짜로 나눌 수 있는 공짜 가게가 생기고, 다 읽은 책을 함께 공유하는 열린 책꽂이와 포장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포장 없는 가게가 지역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 산드라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 집집마다 잠자고 있는 장바구니를 모은 행사를 잊을 수 없다. 6,000개가 넘는 장바구니를 모았고, 동네 가게 어디에서나 장바구니를 빌려 쓸 수 있게 되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변화를 느꼈을 때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 건강한 집단의식이 생겼고, 이 집단의식은 더 나은 변화로 가는 버팀이 되었다. 몇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둘레를 바꾸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가늠해 보게 된다. 과잉을 거절하니 쓰레기도 줄고 삶도 가벼워졌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대체 산드라 가족은 어떻게 10년에 쓰레기 거절하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산드라 가족은 이전의 삶보다 훨씬 여유있고 가족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가볍게 꾸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할만해, 재미있어 하는 마음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산드라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각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길 권한다. 자기 가족의 도전은 자기 가족의 이야기일 뿐이고, 어떤 행동이나 도전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계속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한번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